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남은 50일 대선판 어떻게 될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답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50일을 돌이켜보면요. 남은 50일도 얼마나 다이내믹할지 예상이 되는데 당장 오늘이요. 이재명 후보 욕설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이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입니까? 네, 추가로 공개된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2017년에 숨진 친형이죠.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 총 34개 파일 약 160분 분량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욕설을 섞어가며 나눈 대화가 담겼는데 이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개한 겁니다. 통화 내용은 대부분 이 후보의 형 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하지 않으려는 방어 차원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녹취 공개가 있었죠.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의 저자기도 한 거죠. 네네. 자, 욕설이 섞이다 보니까 다 이 내용을 소개해 줄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네, 불가피하게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냐 이것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언쟁을 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서로 정신병자라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 장 변호사는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했는데 관련 녹취를 자신의 SNS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는가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반응 한번 직접 들어보죠.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요.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하겠다. 불법 배포한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한 행위도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변호사는 선대본부 소속이 아니라면서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맞대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 변호사 선대위 소속이 아니라 당 특위 소속이거든요. 민주당은 나중에 소속을 바로잡았습니다. 참 이거 그만큼 또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네네. 자, 이 두 후보가 모두 이제 대체로 지지율이 30%대예요. 이 지지율로는 당선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여론보다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최근이죠. 그제와 어제 이틀간 좀 조사된 여론조사 토대로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35.6%, 윤석열 후보는 34.4%, 그야말로 접전 양상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까지 3자 대결이 됐을 때는 승리를 위해 40%를 넘겨야 하고 만약에 양자 대결이 됐을 때는 50% 안팎을 얻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제 과거 대선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제3의 후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3자 대결일 때는 40%대 초반을 얻어야 승리를 했었고요. 이게 만약에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에는 과반 가까이 득표를 해야 또한 또 과반을 넘겨야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40% 50% 가려면 두 후보 모두 이제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방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르군요. 네, 우선 이 설 연휴 전까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폭로전에 대해 두 후보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 연휴 이후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지지부진한 협상이 노출이 되거나 또 최종 결렬된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후보는 적극적인 정책 행보로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 흡수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법정 토론 등을 하는데 이 작은 말 실수 하나가 중도층과 청년층의 민심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후보가 이길까요? 송 기자가 답을 네. 줘야죠. 예, 뭐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 흔히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렸다시피 폭로전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이 비호감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후보에 대한 인물 경쟁력보다는 결국에는 진영 싸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실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자신의 진영을 투표소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후보가 결국 승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